자, 여러분들 시험들 잘 보셨습니까? 2022년 지방직 9급 문제풀이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평 볼까요? 이거 뭐 역대급으로 쉬웠죠? 한 문제 정도? 조금 한 두 문제 정도 빼고는 너무 쉬웠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보다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최초인 것 같은데, 뭐 중하하. 이 하라는 표현 잘 안 쓰거든요. 보통 뭐 중하는데. 쉬웠어요. 그래서 합격자 커트라인은 제가 볼 때는 두 문제 이상 틀리면 안 되게끔 90에서 95점 정도 잡았고요. 체크해 볼 만한 문제가 이제 11번, 19번, 그 시기구분 문제랑 16번, 18번, 요거지 뭐. 16, 18. 요 인물 묻는 문제. 요거는 이제 좀 속어법으로 풀었던 친구들이 많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장강의 흐름입니다. 공무원의 한국사 시험은 점점 쉬워질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다고 해도 이렇게 굴곡은 있겠죠. 뭐 다음번에 조금 어려웠다가 뭐 쉬었다가 뭐 이렇게 짜간짜간 하겠지만 큰 흐름은 이제 쉬워질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자, 시대별 출제 비율을 보면 뭐 항상 같죠. 전근대가 13문항, 근현대가 이제 7문항 이렇게 출제가 됐고, 그리고 주제별로 보면 항상 정치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20문제 중에서 17문제가 정치에서 나왔고요. 경제는 없고 사회문화가 각각 한 문제, 두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일단 보자고요, 문제. 자, 1번을 보시면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소정방, 기벌포 나왔습니다. 끝났죠. 매소성, 기벌포, 전투 나왔는데 우리 많이 봤던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신라군이 좀 늦었던 모양이지. 백제 치는데. 근데 뭐 늦게 온 것을 이유로 우리를 죄주를 하는구나. 죄도 없이 치욕을 당할 수 없으니 먼저 당나라부터 치고 백제 치자. 기상이 엄청나죠? 바로 김유신 장군이 되겠습니다. 김유신. 자, 옳은 거 보도록 하죠. 자,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물리쳤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이제 을지문덕 장군이 되겠고요. 자, 김춘추의 신라 왕위 계승을 지원하였다. 정답 되겠고, 청해진을 설치하고 장보고 바로 들어갑니다. 장보고. 자, 대가를 정벌 해서 금법 대진흥왕이죠. 금법 진흥왕. 정답은 2번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이 있었던 시기에 신라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신라 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사부가 나오면 첫 번째로는 지증왕일 수가 있어요. 우상국 정벌 나오면 이건 지증왕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이게 진흥왕 때까지 계속 사시거든요. 법흥왕 지나서. 그래서 진흥왕 때문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냐면, 그 거칠부를 통해서 이제 국사라는 역사서를 편찬케 했다. 그럼 이게 또 여기는 이사부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군으로 한번 나오고 역사서로 또 한번 나오고 오래 사신 분이죠. 근데 여기 보면 우상국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이거 지증왕 때구나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시기 지증왕 때 신라 국왕 지증왕을 묻는 거죠. 독서 삼품가를 설치한 건 이제 원성왕이 되겠고요. 신라 하대고. 네, 정답이고. 요거는 신라 중대의 신문왕이 되겠고요. 장문유를 보내서 당의 덩주를 공격한 거는 이제 신라가 아니라 발해의 무왕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태백산의 토끼, 남해부의 다시마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솔빈부의 말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솔빈부가 어디예요? 오늘날 여기는 연해주거든요. 그 솔빈부의 말, 그러면 이게 뭐의 특산물입니까? 발해의 특산물이죠. 자,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볼게요. 자, 요 육좌평은 백제가 되겠고, 구서당 십정은 통일신라가 되겠고, 요것이 발해가 되겠고, 요게 이제 고구려가 되겠고, 너무 쉽죠,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뭐 16, 18 빼고는 다 쉬웠던 것 같아요. 자, 밑줄 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싹 보니까 풍토에 따라 곡식을 심고 가꾸는 법이 다르다. 정초 나왔습니다. 정초. 이거 바로 농사직서를 편찬한 세종대왕임을 우리가 익숙한 사료를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세종의 업적 바로 공법이죠. 연분 9등과 전분 6등법을 공법이라고 하니까 정답 1번이고요.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건 태조 이성계일 수도 있고 태종 이방원일 수도 있고
정종 때 한번 개성 갔다 다시 돌아오니까. 자, 이건 성종 때가 되는 거고, 요건 중종이 되니 어렵지 않게 정답은 1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 친 이들에 해당하는 것은 이들의 과거 응시와 벼슬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예법이다. 근데 경국대전을 편찬한 이후부터 여기는 서울 금고 정책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서울임을 알 수가 있고요. 예, 정답은 3번 너무 쉽습니다. 예. 자, 밑줄 친 왕이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뭐야? 권신이 막 반역을 꾀한다고 참사조 왕이들을 내쫓아고. 자, 여기서 끝났네. 쌍계의 건의를 받아서 처음으로 과거제를 실시했대요. 그럼 처음으로 공무원 시험 실시한 게 누구예요? 고려 광종 때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광종을 찾으면 되는데 바로 1번 가고요. 여기 이제 공민왕 들어갑니다. 자, 전식과는 경종이 처음으로 시정전식과 했고요. 요건 이제 성종 때가 되겠습니다.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였죠. 자, 그 다음 보시면은 다음 글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발표되었는가 이렇게 나오는데 마산, 서울, 기타 각지의 데모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4.19지 뭐. 4.19.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데모 학생의 총탄과 폭력을 거리낌 없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4.25 선언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19 혁명 바로 이제 1번 어렵지 않게 갈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밑줄 친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시기의 불교 조약은 지역에 따라서 다양했대요. 모습이 좀 다양했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일의 좌상이랄지 덩치가 큰 석불, 미륵보살 입상 그래갖고 되게 좀 웃기게 생긴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 두비기라고 그랬어요. 두비기. 논산 관촉사 미륵보살 입상, 요롱이 막 이렇게 불렀었는데 귀엽죠? 한 18m 정도 되거든요. 이 신장이. 자, 그러면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 고려시대입니다. 정골 출신의 국왕이 재위하려면 신라 중에서도 상대가 돼야 되고, 이게 정답이고, 풍양조시면 이게 세도정칙이죠. 조선시대 세도정칙이고, 성리학에 투철한 살림 세력이 전국을 주도하려면 이건 16세기 선조 이후가 돼야 돼요. 예, 그래서 맞는 것은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보자고. 모두 옳은 것만을. 자,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는 단군신화 없습니다. 이규보의 동명왕편, 주몽이죠. 고구려 계승의식을 강조했죠. 안정복의 동사강목은 기사본말자. 여기 지금 강목체라고 써있는데 뭔 소리하고 앉아있어. 자, 유득공의 발해고에는 남북궁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됐죠. 그게 유득공의 업적이잖아요. 너무 쉬운 문제 정답. 예, 이렇게 되는 거고. 제 10번을 보시면 밑줄 친 나가 국왕으로 재위하던 기간에 있었다. 누구야? 팔순을 사셨어? 아, 뭐야? 뭐 장수왕이야? 뭐야? 장수왕은 이제 구순이죠. 구순인데 영조네. 팔순 살았는데 탕평에 균형 나오면 여기 탕평에 균형 나오면 영조지 뭐. 그지? 그러면 장영영이 창설됐다. 그러면 그건 정조의 부대가 되는 거고, 나선정벌은 효종 때 한 것이고, 홍경래의 난이 벌어진 거는 순조 때가 되고, 동국문헌비고가 편찬된 건 백과사전이죠. 영조 때가 됩니다. 관찬 백과사전이에요. 가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895년부터 러일 전쟁이면 1904년에 발발하거든요. 그래서 5년에 끝나죠. 대략 요 사이 시기에 있었던 일을 고르라는 거예요. 이제 연도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어렵지가 않아. 자, 일단 독립문이 건립되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독립문이 건립된 게 1897년이라는 걸 외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독립협회가 만들어진 게 1896년 아니야. 그 독립협회 3년 있다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거 연도 몰라도 푸는 거야, 이거는. 아니, 독립문 연도를 몰라도. 응? 그 통감부가 설치된 건 여러분들 1905년 11월에 이게 을사조약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1906년이겠지. 을사늑약 이제 그 11월이니까 바로 다음 해로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동양척시 주식회사는 1908년이라고 여러 번 우리가 강조를 했고, 경복궁이 준건된 건 1863년 겨울, 즉 64년부터 대원군이 10년간 이제 집권을 하잖아요. 그러면 1860년대에서 70년대 초반까지 그 10년 동안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60년 되면 당연히 한참 전이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정답은 1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연도 문제지만 쉬웠다. 자, 밑줄 친 왕의 재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의 어릴 때 이름은 모니노, 이름이 모니노예요. 자, 근데 이게 말이야 신돈의 여종 바냐의 소생이다. 그럼 이거는 왕우가 아니라 신우라는 거 아니에요. 우왕을 말하는 겁니다. 공민왕의 아들로 추정되는 우왕이다. 볼까요? 자, 이종무가 왜구의 소굴인 대마도를 정벌해야 했다. 근데 이건 세종 때가 되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고려 말의 창왕 때 박위가 대마도 한 번 또 정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마도 정벌 2번이죠. 창왕 때 박위, 세종 때 이종무. 삼별초가 반란을 일으켜 대몬 항쟁을 계속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삼별초가 반란을 일으킨 건 이제 개경으로 환도한다고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 그러니까 몽골한테 이제 항복한 건 고종 때고 환도가 원종 때니까 원종으로 봐줘야 되겠고요. 고려 원종. 이건 이제 공민왕이고요. 요거죠. 우왕 때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게 됩니다. 다음과 관련된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물산 장려 운동이 되겠고요. 이거 밀립대학 설립운동 저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저게. 모금운동이 그때 이런 뭐 가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중단이 되죠. 조선 청독부의 회사령에 맞서기 위해 전개된 게 아니라 회사령 철폐에 따른 어떤 민족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진행되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일부 사회주의자는 자본가 계급을 위한 운동이라고 비판하였다 봤고요. 조선에 사는 일본인이 일본 자본에 대항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조선 사람은 조선인이 맞는 걸 먹고 마시고 쓰고 입어주자 이렇게 얘기했으니 조선에 사는 조선인이 일본의 자본에 대항하기 위해 일으켰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것 같아요. 다음과 같은 대통령 선출 방식이 포함된 헌법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유신이지 뭐. 유신. 볼까요?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후신, 해산 가능하고요. 대통령 임기가 7년이 아니고요. 6년입니다. 중임할 수 있어요. 얘가 틀렸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를 얻어서 그냥 임명해버리고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 걸쳐서 긴급 조치할 수 있다. 다 이건 통일주체 국민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시면은 다음 사건은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하라. 이게 보면은 신라의 한강유역 확보가 진흥황 때 6세기인데 여기에 열받아가지고 백제의 정왕이 쳐들어갔다가 비운의 관산성 전투에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되고 백제 웅진천도도 5세기고 고구려의 평양천도도 5세기인데 평양천도한 다음에 남진정책해서 백제가 위례성에서 웅진으로 천도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순서로 하면 라다, 가나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이게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군대를 이끌고 통주성으로 나갔대요. 그래서 진을 친 누구는 거란이 나왔습니다. 거란, 1, 2, 3차 침입 중에 하나겠네. 여러 번 승리를 거두었는데 자만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전투협에서 포로가 되고 거란의 임금이 그를 결박을 풀어주면서 너 꿇을 거야 그랬더니 나 고려 사람인데 내가 왜 꿇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물어봤대. 너 아니면 죽어. 죽음은 가깝고 무릎 꿇는 건 너무 멀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칼로 살을 도려내도 대답은 같았대요. 대단하네. 거란은 마침내 그를 처형하였다는데 저는 이분에 대한 그 이미지가 좋지 않았거든. 근데 이 거란에 맞서는 요 사료를 보고 되게 결계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강조 기억하세요? 강조의 정변. 그래서 그 목종을 패하고 현종을 왕으로 앉혔고 이것 때문에 이제 거란의 2차 침입이 벌어졌잖아요. 이게 강조거든. 근데 강조를 이제 몰랐다고 치자고 소고법으로 풀어야 돼. 일단 묘청의 난을 진압한 게 김부식인데 김부식이 이렇게 안 죽죠. 거란한테 왜 죽겠습니까? 김부식은 한참 뒤에 사람인데 별무반의 편성을 건의한 건 윤관. 이 사람도 한참 뒤에 사람이잖아요. 거란 1, 2, 3차 침입 때 죽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막 여진족하고 싸우는 이 12세기로 넘어가는 사람들이라 이건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답인 거고. 이게 서인데 서희가 가가지고 거란하고 막 이거 해가지고 막 상도 받고 막 친하게 지내자고 온 사람인데 중간에 붙잡혀가지고 이런 일 당했겠어요? 강조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렇게 소거법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료의 별표라고, 아, 강조, 결기가 있네.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두면.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원하는 공무원 생활 즐겁게 하시면 되는데, 나는 사실은 다음 시험을 준비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16번하고 18번의 사료에 좀 별표를 쳐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밑줄 친 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제가 책을 완성했다고요? 성학 지표 끝났지. 성학 10도는 이황이고 성학 지표는 2인데 이거 너무 쉬운 문제지 뭐. 정답 이거지 뭐. 이황이고 주세봉이고 이때 한둘 죽냐고. 정도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방번이 방석이 다 죽었지 뭐. 1차라고 가정을 했을 때 2차 때는 박포도 죽고 뭐. 자, 18번입니다.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게 별표라니까 어려워요 이거. 법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사람을 죽인 자가 벌을 받지 않고 생존할 도리가 없다. 이 사람이 누구를 죽인 거예요. 나는 한국의 의병이다. 지금 적군의 포로가 되어 있으므로 만국공법에 의해서 처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 딱 보시면 일본에서 순국하고 한인애국단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이봉창이 되는 거예요. 이봉창이. 근데 동양평화론이면 이게 안중근이 되거든. 근데 문제는 이거야. 연해주에서 안중근이 일본에서 순국한 게 아니잖아. 안중근 의사는. 그럼 연해주에서 의병투쟁을 했냐 안 했냐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할 텐데 안중근 의사는 연해주에서 의병투쟁을 전개를 합니다. 이분이 완전 의병이었죠. 완전 의병을 했는데 천주교인이다 보니까 적의 포로를 붙잡고 놔줬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토마스 안중근인데 이런 거 중요시 여겨. 만국공법, 그러니까 국제법 이런 거 중요시 여기는 원리원칙주의자거든. 근데 문제는 그 풀어준 포로가 자신들의 위치를 알려주는 바람에 적의 역습을 받고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부하들도 잃고. 그래갖고 더 이상 안중근을 따르는 무리도 없고 안중근한테 투자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사람들도 없겠죠. 왜냐하면 실패한 장군처럼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따르지 않으니 그럼 내가 의병을 조직할 수 없으면 뭐해? 홀홀단신. 나 혼자 움직여야지. 그래서 딱 겨눴던 게 이토 히로부미였던 거예요. 그래서 당장 봤을 때 참 좋은 마음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실패한 작전처럼 된 거잖아요. 의병 활동하실 때. 그게 영웅 안중근으로서는 위기였지만 오히려 그 위기 때문에 혼자 싸우는 그런 전투 방식을 택했고 그랬기 때문에 또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의 어떤 의병투쟁사, 독립혁명투쟁사로 봤을 땐 위기가 또 기회가 된 셈이기도 하죠. 사람 인생이 그렇더라고. 정답은 디귿과 리을입니다. 연해주에서 의병활동 하셨다. 안중근 의사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거 뭐야? 싹 보니까 반민법이네. 반민법. 1948년 8월 15일 날 나라 만들어지고 바로 9월 달에 정부 만들어지고 바로 9월 달에 만들어진 법이 되겠습니다. 자, 틀린 거 한번 볼게요. 재헌국회에서 만들었고 농지개혁법 제정된 건 49년이니까 얘가 틀렸고 시행이 50년에 됐어요. 반민특위 만들어졌고 특별재판부 만들어졌고 고위경찰 간부 노덕술이 붙잡혀 들어갔죠. 예,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글은 가의 부탁을 받고 나가 지은 것이다. 가와다에 대한 설명. 이거 딱 보니까 조선혁명선언이잖아. 그럼 이건 누가 부탁을 한 거예요? 약산 김원봉이 부탁을 하고 의열단의 행동지침을 만들어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여기는 조선혁명선언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럼 옳은 거 한번 보자고. 조선의용대 결성했고 맞고요. 국호는 박은식입니다. 이거 틀렸어요. 이것 때문에 틀렸고. 가능 신흥무관학교를 세웠고 이건 이회영, 이시영, 육형제. 이건 신민회라고 그래야 돼. 신민회. 이회영, 이시영, 육형제고. 형평사는 이건 백정. 이학찬 뭐 이런 분이죠. 조선 건국동맹은 여운형입니다. 중도좌파 여운형이고요. 1944년 식민사학의 한국사 정체성론을 반박하였다. 이건 백남은 사회경제사학의 백남은 선생이고
김원복은 황포군관학교에서 훈련받았고 관시 인맥 잔뜩 쌓았죠. 나는 민족주의 역사 서술의 기본 틀을 제시한 신채호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 시험 너무 쉬웠습니다. 굴곡은 있겠지만 점점 쉬워질 거예요. 자, 쉬워지는 여기는 공무원 한국사. 이제 뭐 구글을 제외하고는 지금 전부 한국사 능력 검정으로 이제 대체가 됐죠. 거대한 흐름을 읽으실 겁니다. 시간 분배 잘 하셔야겠고요. 한국사 공부는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자기가 약한 부분, 뭐 어떤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이렇게 쉬워진 한국사 좀 재밌고 짧게 끝나는 여기는 설민석 선생님과 함께하는 거 매우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 원하는 공무원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다음번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설쌤의 손을 꽉 잡고 우리 쉽고 재밌고 빠르게 한국사 정복해요. 그러면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